피지컬 모델링은 어제 조금 구경만 했는데 살짝 피지컬 모델링은 칼 플러스하고 스트롱 두 분이 고안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소리 만드는 방식을 새로운 알고리즘믹하게 만들어내는 거였죠. 이분들이 사용해서 만든 소리가 기타 같은 거 줄을 튕기는 소리를 모델링해서 합성해냈는데 딜레이 라인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딜레이라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게 딜레이 라인을 어떻게 통과시키는 건가 해봤는데, 예를 들면 여기 딜레이 유젠을 중간에 이제 두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된 다음에 다시 본인이 내보내는 소리를 다시 한번 본인한테 넣어서 다시 내보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바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임펄스 유젠이 이제 딱 소리를 하나 내면 바로 딜레이 라인을 통과해서 스피커의 소리가 나는데, 다시 그 소리를 재공급해서 다시 내더라도 딜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나기만 하죠. 그러니까 딜레이 레벨이 똑같은 소리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들어가는 소리 볼륨을 1이 아니라 조금 낮추면 다시 소리를 자기 자신한테 넣을 때 그만큼 소리를 줄여서 낸다고요. 그럼 낼 때마다 계속 소리가 줄어 들어가니까 요거를 추가하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하면, 소리가 줄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죠.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그 줄 튕기는 소리를 어떻게 합성을 했냐 하는 사례가 여기 나오는데, 이건 노이즈를 활용해요. 그래서 노이즈를 똑같이 딜레이 라인으로 연결시키고요. 임펄스 대신에 노이즈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는 똑같은 시간으로 딜레이를 하고요. 441 샘프면 100분의 1초죠. 100분의 1초 딜레이를 시켜서 계속 이제 소리를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 게인은 여기도 0.98로 조금 줄였네요. 그러니까 소리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일단 들어볼까요? 이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딜레이를 안 시켰으면 아마도 그냥 노이즈 지직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만 들렸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 딜레이를 전혀 시키지 않고 노이즈를 2초 동안 들으면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딜레이를 중간에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0.98로 조금씩 소리를 줄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100분의 1초에 한 번씩 계속 공급을 하면 줄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뭔가 현들을 갖다 주워 뜯는 소리가 나죠.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노이즈를 게인 1로 놓고, 이건 아마 디폴트 값일 텐데 똑같네요. 소리를 키워서 100분의 1초 소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를 죽이고 3초 동안 낸다. 그 말은 지금 현재는 2초 동안 계속 나기만 했죠. 이거를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1초 동안 100분의 1초 동안 소리가 나고요.
EGM 없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분의 1초 동안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꺼요. 끄고 3초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속 이어서 소리가 났지만 한 번 딱 줄을 튕기는 소리만 나면서 계속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그죠? 조금 전에는 이 2초 동안 계속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가 계속 이어서 났지만 이번에는 딱 한 샘플, 그러니까 100분의 1초 동안만 소리가 원소리는 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딜레이 라인을 통과시키면서 소리가 줄어들면서 소리가 나중에는 없어졌죠. 근데 그게 일종의 우리가 보통 현 같은 줄을 이렇게 튕기면은 사실 자극은 딱 진동은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진동이 일어난 뒤에 그 소리가 이제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딜레이 라인이 생겨서 울리는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는 거죠. 그 효과를 이제 만든 거예요.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직 소리가 거칠죠. 이 소리를 다듬기 위해서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필터예요, 필터. 이 필터는 일정 전체 소리 주파수 중에서 이제 일정 그 값이 넘어가는 주파수라든지 내려가는 또 아주 낮은 주파수 또는 아주 높은 주파수들을 갖다가 좀 걸러내서 소리를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터인데요. 필터는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제공해주는 필터만 봐도 이 필터마다 엄청 많죠. 뭐 원제로, 투제로, 원폴, 투폴, 폴제로, 그냥 필터, 그 다음에 또 네 가지 뭐 이게 뭐더라? 로우 프로파일 필터인가? 뭐 낮은 주파수만 제거해주고 높은 주파수만 제거해주고 이런 것들 다양한 필터들이 있죠. 이 필터들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걸러주는 거예요. 소리에 좀 원하지 않은 소리를 걸러주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필터들이겠죠.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아마도 이 필터를 활용하면 이제 뭐 아마도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필터를 활용하겠죠. 우리는 소리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플러스하고 스트롱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원제로라는 필터를 만들어서 원제로 필터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 라인에 집어넣을 때 필터를 통과시켜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죠. 이 필터를 중간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이 라인에 다시 재투입이 되면서 필터를 통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어느 정도 필터링 된 소리가 나겠죠. 그런 소리들이 이제 계속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 딜레이 라인에 투입이 되면 이제 또 다른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네요. 그죠? 필터만 통과시켜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거 들어봅시다. 오리지널 뭔가 기타줄 튕기는 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소리가 나죠? 그게 이제 필터의 효과입니다. 그래도 딜레이 유젠도 또 다양한 유젠이 있어요. 여기 보면 딜레이 A도 있고 딜레이 L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딜레이를 보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이 딜레이를 시키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딜레이 라인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하게 소리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ADSR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중간에 딜레이 라인 앞에 ADSR을 통과시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좀 부드러워진다. 그죠? 통과시켜 볼까요? 이것만 추가했네. 그죠? 그래서 여기 ADSR을 딜레이 라인에 넣기 전에 소리를 좀 다듬고요. 그리고 계획은 이렇게 했네요. 넣기 전이니까 여기를 보면
어택은 0.002초, 굉장히 빨리 하네요, 그죠? 그럼 디케이도 똑같은 시간으로 했고요. 나중에 릴리즈는 0.01초 동안 릴리즈하게 만들고요. 소리를 죽여버렸네. 이걸 왜 0으로 놨을까? 한번 들어봅시다. 잘, 소리가 안 나지, 당연히 0으로 놨으니까. 이 오탄 모양이네. 자, 0.5로 놓고 들어볼게요. 그런 소리가 안 나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소리가, 이 ADSR을 통과시키면 키온을 명령을 줘야 되는데 키온 명령을 안 줬어요.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키온 한 다음에 3초로 그냥 보내면 알아서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네요, 그죠?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0인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쉬워볼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이즈를 발생했잖아요. 노이즈를 발생했는데 이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여기서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소리가 올라가서 0.002초 동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디케이 하면서 0.002초를 내려오는데 그 시간만 해도 이 충분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 소리를 우리가 계속 딜레이 라인에 집어넣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고, 소리 정보가. 그 다음에 그게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너무 노이즈가 심해져서 원하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이 서스테인 부분은 소리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노이즈가 이것만 하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소리가 죽어 있는데 뭐 릴리즈 될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는 이 ADSR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어택과 그 다음에 디케이 부분 0.004초만큼만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딜레이 라인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차피 여기서 소리가 죽기 때문에 소리를 끌 이유도 없네. 그래서 소리를 그냥 키기만 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0.004초 동안만 노이즈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죽어버리는 거죠. 끌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꺼지니까. 뭐 그런 거네요. 그래도 충분하게 여기에서 아주 잠깐 동안에 노이즈가 발생한 노이즈를 가지고 전체 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왜 누를 때마다 소리가 다를까? 다르죠? 왜 그럴까요? 0.004초 동안 잠깐 어택했다가 릴리즈하는 그 노이즈가 항상 같은 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 시작한 노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다 다르죠?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딜레이 시간이 지금 여기 정해놓은 거 보면 100분의 1초잖아요. 딜레이 시간이. 근데 이거를 이제 랜덤하게 예를 들면 100분의 1초
Hz부터 요거는 400분의 1초네. 딜레이 시간을 400분의 1초부터 100분의 1초 사이에 딜레이 시간으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딜레이를 시키면 결국 다시 소리가 딜레이 라인으로 재투입되는 기간이 이제 방금 해본 것보다는 짧아졌네요. 그죠? 제일 긴 게 100분의 1초니까 여기 440 샘플이니까 그러니까 110 샘플이면은 샘플 개수가 작아지니까 더 넓어지네. 그죠? 딜레이 라인을 100분의 1초부터 이거는 몇 분의 1초예요? 샘플이 110개면 400분의 1이네. 그죠? 400분의 1. 400분의 1초부터 100분의 1초 사이에 간격을 랜덤하게 줘서 딜레이 간격이 달라질 때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마도 지금 나는 소리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음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볼게요. 뭘 볼 수 있어요? 음이 딜레이 라인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기타 소리를 만들 수 있겠죠? 기타 튕기는 소리를. 그리고 딜레이 라인에 따라서 음정을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음정이 이 딜레이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음색은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든 거고요. 사실상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이 필터를 이용하면 음색을 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테고 우리는 그냥 알고리즘하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이 과목의 성격도 그렇고요. 소리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STK 인스트루먼트 이거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미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나 아니면 피지컬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낸 악기들이 있죠 이미. 그걸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따 실습시간에 하나씩 악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몇 개 더 알아보면 또 재밌는 필터들이 있어요. 특히 레전지 같은 필터는 공명 소리를 내줘요. 울림 소리를 내줘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임펄스를 가지고 임펄스는 그냥 띡띡띡띡 하는 그런 소리였죠. 그거를 그냥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임펄스 넥스트의 볼륨을 10으로 높였어요. 0.1초에 한 번씩 띡띡띡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를 이 레전지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레전지 필터를 통과시켜서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필터 퀄리티를 옮겨야 돼요. 레전지 필터를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는 이 Q 변수는 필터의 퀄리티예요. 퀄리티란 말은 그러니까 필터를 얼마만큼 많이 필터링을 하느냐 덜 필터링을 하느냐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필터에 예를 들면 레전시 필터가 여기 있죠. 필터마다 이제 파라미터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퀄리티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뭐 퀄리티가 뭐 나타내는지는 사실 이거를 값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뒤로 들어보는 수밖에 없죠. 이 필터는 퀄리티를 이걸로 세팅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더라 하는 거는 사실상 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들어볼까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이걸 더 높여야 되나? 이렇게 가는데 소리가 나네요.
들려요? 아주 작은 소리가 나거든요. 볼까? 더 작아졌고요. 지금 필터를 퀄리티가 11대 인증 소리가 났는데 이거 100으로 올리면 틱틱틱 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우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500 정도로 해볼까? 그럼 800. 1000. 아주 작은 웅웅 하는 울림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다시 들어볼까요? 이걸 돌려보면 이제 필터의 프리퀀시를 500에서 200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똑같은 필터를 통과시키는데 이제 프리퀀시를 이 필터의 프리퀀시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500에서 2500 사이에. 그리고 요거는 아까와 똑같이 인풋 셀렉트는 100으로 볼륨을 100으로 하고요. 0.1초에 한 번씩 소리가 나게. 그래요? 신기한 소리가 나죠? 좀 더 커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런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터의 프리퀀시를 지금 500, 2500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아주 하이 프리퀀시를 넣어가지고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펄스가 띡띡띡 거리는 소리가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나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뭐 특수 효과형 필터도 다양하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건 하이 패스네.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는 어떤 특정 프리퀀시가 주어지면 그 프리퀀시 위의 프리퀀시만 통과시키고 그보다 낮은 프리퀀시는 다 걸러내버리고요. 로우 패스 프리퀀시는 어떤 프리퀀시가 주어지면 그 프리퀀시 아래 낮은 프리퀀시만 통과시키고 그 이상 프리퀀시는 다 걸러내버리고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필터고요. 뭐 등등등 이런 필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필터를 사용해 보면 되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하이패스 필터인데요. 노이즈를 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프리퀀시는 500으로 놓고 퀄리티는 10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게인은 0.2로 놓고 1초 동안 소리를 나게 했다. 들어볼까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없으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로우 패스 프리퀀시를 해서 500 이하의 프리퀀시만 통과시키도록 했더니 그죠? 됐고요. L로 바꿔볼까요? 금방 로였죠? 이번 하이 패스 프리퀀시는 하이 프리퀀시만 통과시켰다고 그랬죠? 이런 소리가 났고요. 이제 로우 패스 프리퀀시를 통과시키면 아마 좀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죠? 뭐 그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필터들입니다. 필요한 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효과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딜레이 유젠을 활용하면 되는데 딜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방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방은 약간의 방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울림이 덜해요. 근데 좀 울림이 있는 방, 그러니까 이 벽들이 소리를 반사를 잘하는 그런 방에 들어가면 이제 메아리가 들리죠? 그 메아리 소리를 내면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벽에 반사한 다음에 반사하는 소리가 벽에서 계속 반사가 돼서 다시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소리 차이가 나죠? 내 귀에 똑같은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차이가 난다고요.
내가 말을 함과 동시에 바로 내 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방에 있는 벽을 반사돼서 다시 소리가 조금 시간 딜레이가 되면서 다시 귀에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바로 들리는 소리와 반사돼서 거쳐서 오는 소리가 시간의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메아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울림 소리가 나는 거죠. 귀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고 싶으면 또 이 울림 효과도 이 딜레이 라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방 안에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사방에 있는 벽에서 반사돼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방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반사돼서 들어온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의 그 딜레이 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예를 보면은 지금 여기 딜레이 유젠을 3개를 활용했어요. 3개를 활용해서 각각 이제 딜레이 라인에 통과시키면서 소리를 딜레이를 시키는데 그 딜레이를 이제 시간을 여기다 적용을 해줬네요. 그렇죠? 여기 맥스라는 딜레이 유젠의 파라메터가 있는데 그 맥스를 하나는 0.06초, 0.08초, 0.1초로 다르게 두면 이제 소리가 딜레이 라인에 다시 들어오는 그 간격이 달라지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메아리 같이 이렇게 소리 들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실행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딜레이 라인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서 시간 딜레이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냥 달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 개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이게 계속 들리니까 들어볼게요. 제가 말하는 소리가 이 스피커에서 울려서 들리는데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네요. 네, 이런 효과를 이제 바로 내 스피커로 듣지 않고 만약에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다른 먼 곳에서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런 방에 삐 소리가 나지 않겠죠. 이런 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아리 같은 경우는 이 또 내장 메아리 유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제작한 거.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면 음이 그냥 단순한 음뿐만이 아니라 그 음이 약간 어떤 방에서 나는 소리 같은 약간 울림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듣는 소리들은 다 울림까지 고려해서 듣는 소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콘서트홀에서 어떤 이제 음악 연주를 듣는다고 하면 그 연주하는 소리가 내 바로 귀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벽을 통해서 반사돼서 울려오는 소리까지 같이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더 좋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음향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향 시설이 되어 있는 방에서 음악을 들으면 더 우리한테는 좋게 들리는 거라고요. 그런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내가 어떤 방에서 콘서트홀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만들게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이런 내장 메아리 이런 유전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메아리를 만들어주는 약간의 울림 효과를 주는 그런 필터들도 있다. 이 필터를 활용하면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고요. 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하면서 이게 메아리가 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봐야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것 같고 직접 들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코러스라든지 피시프트라든지 그런 특수 효과 의견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들어보면 아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직접 들어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척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이 유닛 제너레이터들 이걸 활용하면 뭐 얼추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악기나 또는 소리 생성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일단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문가로 한다면은 여기 주어진 필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상 뭐 주파수 변조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지난주까지 우리가 실습시간에 해봤던, 예를 들면 첫 시간에 해봤던 학교종이 땡땡땡 이 노래도 그냥 단순한 그냥 사인 어스크만 가지고 소리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우리가 다양한 유전을 활용해 가지고 똑같은 연주 프로그램을 좀 더 다듬어서 좋은 소리가 나도록 한번 만들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악보는 그대로 있으니까 악보를 가져다가 놓고 그냥 들어보면 이 이중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오스크하고 트라이 오스크가 있고요. 여기 악보가 멜로디 악보, 그 다음에 밑에 베이스라인 악보, 그리고 박자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 반복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음은 뒤에 조금 끊었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음이 나오면 소리가 이어들리기 때문에 이게 좀 거슬리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리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그냥 매몰차게 레스트만큼 끊었죠. 그래서 한 박자가 있을 때 박자의 4분의 1은 뒷부분에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서 뭐 그런 대로 소리가 나긴 했지만 이제 이 소리가 띡띡거리기도 하고요. 뭐 부드럽지도 않죠.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자. 이게 실습의 목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구 사항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차례를 해봅시다. 자,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엔빌롭이라는 그 유젠을 배웠죠. 이렇게 엔빌롭을 씌워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이번엔 이제 사이노스크로 되어 있는 거를 스퀘어스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엔빌롭 유젠을 통과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볼륨 조절이 게인으로 되어 있죠. 여기 게인이 0.5로 되어 있네, 그죠? 이거를 게인 대신에 엔빌롭의 타겟, 키온, 키오프를 활용해서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도록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해봐요. 일단 이걸 스퀘어 스크로 바꾸다고 했으니까 SQR로 바꾸고요. 둘 다 SQR로 바꿀까요? 둘 다 바꾸면 이렇게 끝입니다. 자, 이걸 엔빌롭을 통과시켜서 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자연스러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둘 다 통과시키면 되죠? 해보세요. 그죠? 5분 줄게요. 5분. 둘 다 엔빌롭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름을 다르게 줘야 되겠네. 이거는
엔빌롭 폼이라고 하고요. 엔빌롭 베이스. 둘 다 따로 엔빌롭을 통과시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엔빌롭이 세팅해야 될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세 개죠? 키온, 키오프. 키온은 소리 내기 시작하는 시점. 키오프는 소리 이제 끝내라 하는 그 시점. 그 다음에 타겟은 볼륨이죠. 소리의 볼륨. 그 개인 대신에 이 세 개를 써야 됩니다.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이 음의 한 박자 소리를 이제 끊겨 들리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강제로 4분의 1 정도는 음을 죽였죠. 근데 아마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빌롭까지 그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죠? 엔빌롭에서 언제 소리 내기 시작해서 언제 소리를 죽여라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레스트라는 전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여기 비트만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비트만 정해주면 QN, HN, DH를 조절해 주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키온하고 키오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거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썼는가? 음이 길건 짧건 무조건 뒤에 4분의 1 박자만큼을 뒤에 무조건 죽였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려면 아마 키오프하는 시점도 그거를 감안해서 좀 빨리 키오프를 시켜야 음간에 거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걸 계산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볼륨은 우리가 0.5초로 했으니까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그냥 일단은 타겟, 두 개 엔빌롭의 타겟을 똑같이 맞추면 되죠. 0.5 그리고 요거의 타겟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도 됐었지. 그럼 따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엔벨롭의 타겟 값은 설정이 됐고요. 이제는 키 온, 키 오프를 언제 할 건지만 결정해 주면 되죠. 타겟 값을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네. 여기서 결정하면 되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쉼표가 있는 부분에서는 소리를 읽지 말아야 되는데 쉼표가 있는 경우에는 타겟을 0으로 놓고 그렇지 않으면 0.5로 놓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충분하네요. 고칠 필요가 하나도 없네. 그죠? 이렇게 놓으면 쉼표를 만나면 타겟 밸류를 둘 다 0으로 놓고 쉼표가 아닌 경우에는 볼륨을 0.5로 놓고 이렇게만 고치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칠 필요가 없고요. 프리퀀시 세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 레스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음이 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QN, HN, DHN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 그 뒤에 레스트만큼을 뺐기 때문에 그 뺀 만큼의 동안에만 시간이 날 거고 그 뒤에 그만큼 쉬어야죠. 4분의 비트만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박자에 설정해 놓은 시간만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소리를 죽이고 그 말은 이걸 또 해야 되겠네. 그죠? 또 죽여야 되겠네. 소리를 죽이고 레스트만큼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소리가 뒷부분에 소리가 그만큼 쉬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작업을 뭐로 해야 돼요? 키 온, 키 오프로 해야죠. 그 작업을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럼 언제 어떻게 키 온을 하고 언제 키 오프를 할까? 시간을 보내기 직전에 켜야죠. 그죠? 둘 다 사실 이 박자가 똑같기 때문에 멜로디나 베이스나 박자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키온을 딱 시켜주면 돼요. 동시에 시켜주면 여기 정한 배열에 정한 박자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쉬는 만큼 쉬어야 되네. 그러면 키 오프하는 시간을 여기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레스트 정보는 여전히 필요하네. 왜냐하면 언제 키 오프를 시켜줘야 되는지가 레스트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키 오프를 시켜주고 레스트만큼 쉬면 되네. 그렇죠? 그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는 그대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4분의 1 막 박자하고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 쉬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키 오프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엔빌럽을 활용해서 소리가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지 않고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끝날 때도 바로 끝내지 않고 부드럽게 끝나겠죠. 그래서 요 위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똑같은 작전 하에서 4분의 1박자만큼 일찍 소리를 죽이기 시작한다. 그것만 차이 나네.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실행해 볼까요? 띡띡거리는 거 다 사라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앰빌롭을 활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ADSR을 사용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앰빌롭 대신에 ADSR을 활용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음원은 전부 소스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셋을 활용해야 되겠죠? 셋을 활용해서 ADSR 파라미터를 줘야 될 거고요. 그죠? 해봅시다. 일단 그거부터 해봐요. 그러면 다 동일하고 이제 엔빌럽 대신에 ADS를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셋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시간 조절은 키 온, 키 오프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DSR의 environment를 envelope를 세팅해야죠. 그럼 결국 아까는 그냥 키온하고 키오프는 아마도 그대로 두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아까는 볼륨을 그냥
왜냐하면 키 온하고 키 오프 시간만 지정해 주면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엔벨롭이 알아서 했는데, ADSR을 다 세팅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는 타겟 밸류만 세팅해 줘도 됐는데, 이제는 서스테인 밸류를 세팅해 준과 동시에 이제 어택 기간, 디케이 기간, 릴리즈 기간까지 다 같이 세팅을 해줘야 되죠. 그것만 세팅해 주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다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두 문장을 써야 되겠네. 할 수 없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키 온하고 키 오프 하는 시간은 똑같고 보내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러면 키 오프 하는 순간 이제 릴리즈가 될 거고, 키 온 하는 순간 소리가 시작될 테니까 거기다가는 셋 하시면 되고요. 또 동시에 envelope based 똑같이 시작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작전을 짜야 되겠네. 얼마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어택 할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죠? 이 박자를 보면 이제 구상할 수 있죠. 박자를 보면 한 박자가 0.5초인데 두 박자도 있고 세 박자도 있죠. 그럼 소리가 어느 정도 나야 될 테고요. 그러면 조금 전체 시간이 0.5초에서 올라가고 디케이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소리가 전혀 안 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4분의 1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시간은 4분의 3이라고요. 그 4분의 3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어택하고 디케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키오프 하는 순간이 4분의 3 박자가 끝난 다음에 키오프가 시작하면 소리가 서서히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고민은 4분의 3, 그러니까 0.1비트에 4분의 3비트에서 아마 앞에 어느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어택 디케이 기간으로 줄 건가 하는 것만 고민하는 거죠. 그건 이제 만들기 나름이에요. 소리를 들어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다 합쳐서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한 8분의 1 정도? 어택하고 디케이 하는 게 8분의 1 정도면은 지금 그냥 비트 단위로 할까요? 그게 더 편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정해놓는 것도 괜찮겠네. 여기 정해버립시다. 아예. 어택은 int 어택 있고요. 그 다음에 int decay 하는 시간. 이건 int가 아니지, 드롤이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sustain은 볼륨 레벨이니까 얘는 플로트고요. 그 다음에 뭐지 마지막이? 릴리즈. 이게 변수를 4개를 두고요. 자, 어택은 뭐로 할까? 비트에 8분의 1 나누기 8.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여기는 비트 나누기 8. 디케이도 비트 나누기 8. 이렇게 하고요. 릴리스도
똑같이 할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올라가고 4분의 3 중에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정상 소리가 정상 레벨을 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럼 4분의 2 동안, 4분의 2 비트 동안 정상적인 소리가 나다가 4분의 3이 지나고 난 뒤서부터 이제 쭉 줄어나가죠? 그 릴리즈도 8분의 1이니까 8분의 1만큼 내려가서 소리가 전혀 안 나다가 나중에 8분의 1만큼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은 상황이 되죠. 이렇게 작전 짠 거예요. 어떻게 소리 날지는 들어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인 레벨은 뭐 볼륨이 0.5였으니까 0.5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쓰면 되네. 그냥 이거는 어택 값 지정해놨으니까 decay, sustain, 그 다음에 release 두 개 똑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쉼표니까 밑에 게 그렇게 돼야 되겠네. 되고요. 쉼표는 없어야죠. 이게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니까 정상 0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때 소리가 전혀 안 날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바꿀 게 없네. 그죠? 요거만 없애면 되네. 그죠? 아니다. 이것도 필요하네. 여기도 셋을 해야 되겠네. 여기는 또 소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타겟 밸류를 이렇게 0으로 놓고 놔야 소리가 안 나겠죠? 또 복잡해졌네. 그럼 함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소리는 안 들어볼까요? 안 나네. 신텍스 에라 7번. 뭐 잘못했어요? 그럼 이게 다 방향이 바꿔야죠? 참. 오래된 버릇이 안 바뀌네. 음, 0.5.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척 신텍스에 맞췄고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봅시다. 뭐 특이한 점 발견했어요? 뒤에서 잘 들리나?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투둑 하는 소리가 나요. 쉼표할 때 소리가 완전히 안 죽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나? 찾아볼까요? ADSR에 우리가 내가 지금 뭐가 의심스럽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완전히 죽였잖아요. 근데 투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내가 의심하기는 지금 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택 딜레이 하는 부분에서
이게 레벨은 서스테인 레벨은 0으로 놔뒀지만 뭔가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의심이 들어요. 그걸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서스테인 레벨이 0이면 어택이나 딜레이 할 때 전혀 소리가 나질 않아야 되나? 스테이트 셋. 다른 파라미터가 없네요. 아, 알았다.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어택 시간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0으로 두면 돼요, 그냥. 0.0. 이것도 줄 필요 없고요. 이것도 사실은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소리를 끌 거기 때문에 전혀 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침묵할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소리가 날 거고. 그러니까 막 아까 소리 들리던 투둑하는 소리 이제 안 들릴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안 들리죠? 아까 쏙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8분의 1로만 잘랐더니 뭐 그런 대로 소리가 났는데 이 파라미터를 한번 바꿔서 한번 소리를 들어봐요. 좀 소리가 더 좋아지는지 달라지는지. 그것도 해볼만 하죠? 아마 이걸 반으로 줄여볼까요? 16분의 1로. 어떻게 되나? 잘 못 느끼겠네. 과감하게 4분의 1로 줄여볼까요? 소리가 되게 짧게 날 텐데. 이거는 전부 4분의 1 쪽이기 때문에 4분의 1 동안 올라가다가 4분의 1 동안 디케이 되다가 4분의 1 동안 서스테인 하다가 4분의 1 동안 내려가거든요. 그래도 큰 차이가 없네. 그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부분이 계속 소리가 안 나지 않고 들리기 때문에 이 완전히 소리가 끝나는 부분이 전체 비트를 다 채움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끊겨 들리네. 그죠? 띵띵 하는 거 끊겨 들리잖아. 그죠? 지금 보면 이 어택, 디케이하고 릴리즈를 다 4분의 1로 놨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가 서스테인 되는 부분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레스트가 4분의 1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스트 기간만큼 이 릴리즈를 한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한 비트가 끝나는 그 순간 다음 비트가 시작되는 그 바로 직전까지 0이 딱 되는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래도 끊겨 들리죠? 끊겨 들리긴 하죠. 그렇잖아요? 뭐 어쨌든 뭐 나는 음악적인 소양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전혀 16분의 1, 8분의 1, 4분의 1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애초에 했던 대로 8분의 1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해봤고요. ADSR도 활용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번에는 주파수 변, 그리고 빠뜨린 게 있네. 멜로디에 비브라토를 넣어보자. 비브라토는 뭐였어? 주파수 변조의 일종이죠. 앞에다가 사이노스크를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캐리어에 싱크를 2로 세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엄청 낮추고요. 높였나? 자, 비브라토를 넣기 위해서는 높였죠. 해봅시다. 엄청 낮췄네. 그죠? 이거 사례하고 똑같이 만들면 돼요. 자, 여기다가 요거를 송에다가 멜로디에다 비브라토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사이노스 비브라토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두 개, 송에 싱크는 두 개로 했죠? 싱크는 두 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의 프리퀀시는 저번과 6.0으로 합니다. 아주 낮게.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나겠죠? 해볼까요? 효과가 들려요? 이럴 때와 아이고 다시 해야 돼. 이럴 때와 비교를 해보면 되죠. 사이노스 비브라토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에는. 1은 송의 싱크 두 개를 합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이 비브라토의 프리퀀시. 그러면 약간 울리는 효과가 들어갑니다. 네, 조금 효과가 나죠?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파수 변조를 해보죠. 이번에는 주파수 변조를 시도를 해보는데요. 음원을 전부 사이노스크로 하자 거고요. 두 개를 각각 캐리어와 모듈레이터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요. ADSR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이제 모듈레이터와 캐리어가 있는데, 모듈레이터는 앞에 비브라토가 모듈레이터죠. 그 다음에 그 원음 가지고 있는 게 캐리어고요.
모듈레이터의 게인과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의 주파수 비율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어보고 값을 조정하여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아보자. 한번 해보자. 다 사이노스크로 바꾸자고 했으니까 이제 전부 사이노스크로 바꾸고요. 뭐 이거는 주파수 변조를 하지 않을 거지만 베이스는 그대로 놔둬보고요. 멜로디만을 해볼까? 뭐 일단 놔둬봅시다. 이것만 위에 거 멜로디만 주파수 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싱크는 그대로 둬야 되고요. 비브라토의 프리퀀시도 일단 그대로 두고, 그럼 조금 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죠? 바꾼 거는 소우스크를 사이노스크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소리 캐릭터는 뭐의 좌우가 되냐 하면 순전히 여기 주어진 대로 모듈레이터의 게인과, 그러니까 앞에 그 비브라토의 게인이죠. 모듈레이터의 게인과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의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소스 KB에서 잘 안 들리죠? 그럼 일단 볼륨을 서스테인을 좀 올려보고요. 이걸 한 0.7 해볼까요? 안 올라가네. 틱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틱틱거릴까? 지금 이 비브라토가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걸 모듈레이터로 바꾸고,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모듈레이터고요. 이게 캐리어예요. 그러면 송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캐리어로 바꾸고, 그리고는 없네. 그 다음에 비브라토는 모듈레이터가 돼요. 모듈레이터의 볼륨을 좀 올려볼까요? 세팅을 전혀 안 해놨었죠? 아마도 디폴트가 1일 테고요.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프리퀀시하고 게인을 조절함으로써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건 아마 게인은 디폴트가 1.0이면 조금 전에 한 거하고 소리가 전혀 차이가 없어야 될 거예요. 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높여볼까? 10? 완전 소리가 달라졌네요. 이 사이노스크의 게인을 1.0으로 아예 높여봅시다. 이렇게 주파수 변조하니까 소리가 완전 다른 음색이 생기죠? 100으로 올려볼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고, 이 정도가 뭐 이거를 12로 해볼까요? 더 올리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장난쳐 본 거고요. 그래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거를 시도를 해서 이 모듈레이터의 게인과 프리퀀시에 따라서 음색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 SK 인스트루먼트에 만든 악기들도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가지고 소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봤고요. FM 가지고 새로운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레디메이드 된 STK 인스트루먼트를 한번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고요.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각자 넣어서 들어봐요.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라디하고 월리 이 두 개는 전기 피아노고요. 요건 들어볼만 하고요. 그 다음 B3는 전자 올겐이에요. B3라고 그 하몬드 올겐 소리고요. 폴크 플루트는 플룻 소리예요. 꽤 플룻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만돌린 소리도 꽤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아까 그 알고리즘 피지컬 모델링으로 만든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악기 바꿔가지고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이 악기만 연결하면 되니까 이제 쉬워졌죠. 악기만 바꿔볼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만돌린. 네. 그러면 이제 캐리어도 필요 없고 모듈레이터도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만돌린 이중도로 하고요. ADSR은 연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결하는 걸로 하고 해봅시다. 연결 안 해도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ADSR 기술이 이 악기의 STK 인스트루먼트에 장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고 멜로디 다 있고요. 뭐가 잘못됐나? 만돌린 undefined. 어이. N을 빼버렸네. 멜로디 undefined 돼 있대. 아 그렇지. 멜로디만 안 되죠. 성이라고. 캐리어를 어디 썼나 보네. 캐리어를 밑에 와봤다. 여기 있네요. 이거는 캐리어의 프리퀀시가 아니라 송의 프리퀀시죠. 자 이제 또 끝이 없네. 소리가 왜 안 날까? 그래서 ADSR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완전히 없애버립시다. 이게 우리가 소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소리를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돌린이라는 SK 인스트루먼트로 가볼까요?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다. STK 인스트루먼트에서 사용하는 그걸 세팅을 안 해서 그래요. 기본적인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죠. 지금 키온, 키오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둬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는 노트 온, 노트 오프죠. 그러니까 이제는 ADSR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런 엔빌롭은 이미 악기들에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소리 내는 신호가 노트 온이고 노트 소리 줄이는 게 노트 오프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리의 크기죠. 벨로시티는. 그 다음에 프리퀀시 세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체인지는 지금은 안 써봤고. 그 노트 온, 노트 오프를 바꿔야 되겠네.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리를 줄여야 되니까 이거는 노트 오프. 이것도 노트 오프. 아니다. 잠깐만. 이게 아니고요. 여기다 잘못했어요. 노트 온은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노트 온, 노트 오프를 1로 설정하면 여기에 노트 온이고요. 여기서는 노트 오프. 이렇게 하면 시간 켜고 끄는 거는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뭘 세팅을 해줘야죠? 볼륨 세팅을 해줘야죠. 볼륨이 그냥 개인인지 모르겠네.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아까 그 4개 거기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아까 같이 0.5로 개인을 한번 세팅해 볼까야 되나? 송의 개인, 그다음에 베이스의 개인. 이거는 줄일 거니까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소리 낼 거기 때문에 0.5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소리 죽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프리퀀시 세팅하고 여기서는 키고 이만큼 시간 보내고 끄고 이만큼 시간 보내고. 끄고 이만큼 시간 보내고. 근데 개인을 잘 모르겠어요. 개인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엔빌로프 말고 SK 인스트루먼트 가서 예를 들면 금방 만돌린이니까 만돌린으로 가서 보면 여기는 다양한 게 있는데 벨로시티를 왜 주지? 오프할 때? 볼륨을 전혀 주질 않았으니까 그냥 볼륨 꺼버리고 이렇게 해봅시다. 개인이 안 되죠? 이벤트송, 여기 다 틀렸네. 송이고요. 베이스고, 노트 온, 노트 오프고요. 프리퀀시 세팅했고, 개인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네. 그냥 개인은 제너럴 파라메터이기 때문에 어떤 악기가 됐든 간에 개인은 다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륨 죽이고 볼륨 0.5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 악기는 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지금 기성품이 한 대로 연주하고 죽이고 이렇게 됐어요. 베이스 소리가 안 났네. 그죠? 베이스 소리가 안 들렸죠? 소리가 하나만 들렸습니다. 이걸
바꿔볼까? 이제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베이스 소리가 왜 안 들리는지 아는 사람. 악기를 바꿔볼까? 우울리로 바꿔볼까? 안 들리네. 뭘 빼먹은 것 같아. 뭘 빼먹었을까? 누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지? 도와주세요. 왜 베이스 소리가 안 날까? 뭘 빠뜨렸나? 세팅했고 여기에서 볼륨 세팅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세팅도 했고 컸고 했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데 설마 이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이걸 동시에 세팅이 안 되네. 노트온이 두 개 악기를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랭귀지 디자인이 일괄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는 다 세팅이 됐잖아, 두 개 다, 그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소리가 안 났습니다. 지금 봐요. 이렇게 했더니 이 노트 온하고 노트 오프가 쏙만 되고 얘는 노트 온이 안 됐어요. 하나만 들리죠?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따로 켜고 껐더니 이제는 되죠? 이건 주의해야 되겠네, 그죠? 노트랑 노트 할 때만 스위치가 따로 붙어 있어요. 바로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악기를 써볼까? 플루트를 해볼까? 호호, 개명이 틀리네, 얘는. 다른 걸 한번 찾아봅시다. 블루투가 여기 진짜 블루투가 있네. 이거 볼까요? 파라미터가 좀 다른 게 있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컴비네이션 들어보면은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시간이 다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갖고 아까 그 레전지 필터를 통과시키면 아주 몽글몽글한 소리가 났죠? 네,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도 해보세요. 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레전지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제 이런 효과를 내는 건데요. 이것도 해보세요. 요 패턴을 그대로 따다가 연주할 때 또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고요. 그 숙제는 그냥 오늘 해본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해봤던 실습 시간에 해봤던 햇볕은 쨍쨍 노래하고 그다음 숙제를 했던 반달 소리가 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오실레이터만 활용해서는 소리가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무슨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는 엠빌로업을 활용해서 ADSR이나 활용해서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SDK 인스트루먼트 중에서 그 노래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인스트루먼트 하나 골라서 그걸 연주하는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두 개 악보를 두 개 버전으로 만드니까 총 4개 파일이 생기겠죠? 그걸 집으로 묶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시험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시험 리뷰를 할 거고요. 지난 작년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받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시험 봅니다. 시험은 오픈북 아니고요. 종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코딩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 기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손으로 써야 됩니다. 코드를 보면 코드 성능이 좀 있죠? 뒤에. 네,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어있고요. 문제에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할 필요는 없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는 다 줍니다. 뭘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프로그램 좀 해봤으면, 숙제 제대로 해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면.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